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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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네, 가을이 왔어요. 네, 오늘 10월 2일 첫 노래로 김그림의 가을이 분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불어오는 이 길. 오늘 10월 2일 금요일 첫 노래로 김그림의 바람이 분다가 아니지, 가을이 분다 듣고 왔습니다. 네.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되게 추웠어요. 네.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약간 쌀쌀하다 뭐 그런 정도였는데 오늘 아침엔 되게 춥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쌀쌀하더라고요 이게. 네. 제가 또 겨울에는 제가 내복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내복에 그 겨울에는 제가 내복을 벗질 않아요. 네. 그 내복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제 슬슬 내복을 꺼낼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엄청 추워요. 네. 가을 옷만 그 몇 개 제가 가져왔거든요 여기. 네. 근데 또 집에 가가지고 겨울 옷을 또 가져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춥습니다. 네. 지금 그 날씨를 쭉 보면은 사실 그 낮 날씨 있잖아요. 최고 기온은 그렇게 낮진 않아요. 보통 그냥 뭐 따뜻하다 이 정도인데 아침이랑 저녁에 좀 쌀쌀합니다. 많이. 네, 이 또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네, 저도 약간 그 코감기 같은 게 걸려가지고 콧물이 질질 나는데, 네, 여러분들 꼭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감기 걸리지 않게 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귤이나 뭐 사과 같은 게 또 좋대요. 네, 그 감기에 또 그런 게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셔가지고 감기 걸리지 않는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이 최고니까요. 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네, 오늘 그 문화의 어떤 문화를 또 전파해 드릴지 기대를 해주시고, 그리고 2부에서는 또 심리 테스트, 다 함께 같이 하는 심리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과학 산책으로 또 과학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 있으면 또 하고, 그리고 퀴즈 빵빵 시간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 세 가지 또 하면은 또 오늘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오늘 좀 한 30분 정도 늦게 방송을 시작했죠. 네, 제가 밥 먹고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원래 그 DJ 양반이 한 12시 반 정도에 그 창사하자 그 노래가 나오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나오지? 이 양반 자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밥 먹느라 좀 늦었습니다. 네. 밥을 좀 맛있게 먹고 있어가지고 네. 네, 오늘은 조금 30분 늦게 했으니까 역시 끝나는 시간도 30분 좀 늦춰야겠죠. 네. 오늘 아주 맛깔나게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일부 문화의 날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또 신청곡이 또 들어왔어요. 네. 어딨냐? 네. 신청곡이 또 들어왔는데 또 이름을 또 알려주지 말라는 그런 그 부탁이 있어가지고 익명의 여인입니다. 네. 익명의 그 네. 익명의 굉장히 아름다우신 여인분께서 신청하셨는데 나훈아의 홍시 그리고 어딨냐? 노사연의 님 그림자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이 신청곡 듣고 1부 문화의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익명의 그 아름다운 그 여인분께서 나훈아의 홍시 그리고 노사연의 님 그림자 신청하셨는데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부 문화의 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문화의 날에서는 제가 또 그 어떤 걸 할까 보다가 이번에 좀 특이하게 그
그 다른 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왕들이 있는 그런 왕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는 어떤 왕가가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왕가들도 검색해봤어요.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되게 특이한 이름의 왕가가 있어서 제가 봤던데 태국의 짝그리 왕가에 대해서 오늘 문화의 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되게 특이했어요. 짝그리. 네. 오늘 문화의 날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의 왕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와 같은 자유로움으로 다스린 나라 태국의 짝그리 왕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아시아에서 군주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부탄, 브루나이, 그리고 요르단, 뭐 일본, 카타르, 캄보디아도 있고, 쿠웨이트도 왕가였어? 그리고 태국도 있고 했는데 이들 가운데 태국처럼 동남아시아에 속하면서 이제 국강에 존재하는 나라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그리고 브루나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국왕은 이제 9개의 주에서 5년 임기로 이제 선출되는 왕이고, 캄보디아 국왕은 태국과 같은 입헌군주제의 왕이지만 1970년대 쿠데타 이후에 왕권이 좀 약화된 상황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태국의 왕가는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좀 자비가 있고 되게 자유로운 그런 느낌의 그 아버지 같은 그런 통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면서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굳건한 권위를 또 지켜오고 있어서 뭔가 그 존경받는, 네, 존경받는 그런 왕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국의 국왕은 그 입헌군주로서는 이제 드물게 정치계에 좀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존재입니다. 태국은 1932년 전제군주제가 폐지되고 입헌군주제가 선포된 나라인데, 법적으로 국왕은 이제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현실 정치에서 국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태국에서는 이제 무력의 상징인 그 군도, 이제 정치 개입의 명분을 위해서는 국왕의 승인이 오, 그래요? 이건 약간 그래? 따라서 이제 군은 국왕의 충실한 파트너를 자청하고 있는데 태국의 군부를 왕의 군대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 군사의 그런 군대의 정치적 기입을 하려면은 군대가 뭐 어디 파견 가거나 뭐 그러려고 하면은 왕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야, 이건 입헌군주제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진짜 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일례로 한 국왕인 그 태국 사람들 이름이 또 어려워요. 그 지금 국왕인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 푸미폰 아둔야듯. 네. 푸미폰 아둔야듯 대왕의 이제 재임 중에 정권 장악을 목표로 한 군부 쿠데타가 수차례 일어났는데 국왕은 그때마다 쿠데타의 정당성을 나름대로 시판해 왔습니다. 1973년 그 민주화 시위 때는 군사정부의 사퇴를 이끌어냈고, 1992년 방콕 민주화 사태에서는 민주 세력의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2006년 쿠데타도 묵시적으로 좀 동의함으로써 탁신 전 총리의 축출을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이죠. 2014년에 이제 쿠데타도 최종적으로 국왕의 승인을 받으면서 잉락 총리의 퇴진과 군부 통치로 또 귀결될 수 있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와 이제 말레이 그 반도에 걸쳐 있는 비옥한 평야와 그 산림의 나라인 태국은 전체 인구 6,450만 명. 이게 작년 기준이에요. 좀 더 늘어났겠죠. 뭐 한 6,500만 명 됐을 것 같네요. 지금은. 하여튼 뭐 이게 한 6,450만 명 정도 되는 것 중에 대다수가 불교를 믿는 타이족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태국 국왕은 만백성의 이제 어버이자 스승으로 이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이제 불교적인 그런 뭐라고 윤리성 같은 거에 입각해가지고 통치자, 그러니까 약간 법왕이나 아니면 신왕 같은 그런 그 성격을 가진 카리스마적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국왕의 언행이 곧 그 태국의 통치 이념이고 명분과 정통성을 가르는 잣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태국의 왕실은 타이족이 세운 최초의 왕조인 수코타이 왕조에서 아유타야 왕조와 톤부리 왕조를 거쳐서 1782년 라마 1세가 창시한
아유, 갑자기 목이 계속 감기네. 네, 짜끄리 왕조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 이 왕조가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네요. 태국이 가장 처음 왕조가 이제 수코타이 왕조인데 이게 1238년에 처음 이게 세워졌대요. 그럼 그 전에는 뭐였지? 그럼 신기하네. 네. 야, 여기는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알면 알수록 재밌는 나라네요, 이게. 예, 갑자기 되게 재밌다. 야. 예.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목이 잠겨가지고 좀 물 좀 먹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임창정의 또다시 발음도 안 좋아지네 이젠. 임창정의 또다시 사랑 그리고 아우라의 아침 점심 저녁 듣고 이 태국 짜끄리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임창정의 또다시 사랑 그리고 아우라의 아침 점심 저녁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들이 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임창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창정이 형님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언제 한번 그 창정 형님을 여기 라디오 바스에 한번 모시고 싶은데, 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연락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문화의 날 짝그리 망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랜 불교 국가인 이 태국 국민들에게 불교적 가치는 만사의 으뜸 기준이고 그러니까 뭔가 그 가장 그 우선시되는 그런 기준인데 국가 정체성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면서 태국 국왕은 이제 헌법이 명시한 바 불교도이며 종교 수호자로서 군림하는 인물이다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이야 무슨 헌법에도 이렇게 써 있네. 야 진짜 와. 따라서 이제 불자로서 불교를 숭배하고 불교 교단인 승가의 후원자 역할을 다하는 왕이라야 이제 국민의 신뢰 속에서 국가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왕권의 전통은 13세기 수코타이 왕조 때 불교 법왕의 통치 방식 도입한 이래 계속되어 왔다 합니다. 법왕의 이제 그 통치 방식이란 한마디로 그 아버지가 자식을 다리듯이 이렇게 막 뭐 약간 그런 느낌이래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걸. 하여튼 그 아버지가 자식을 좀 이렇게 좀 다스리는 그런 듯한 그 나라의 통치자가 이제 백성을 돌보는 것을 말하는데 수코타이 시대 왕의 칭호인 펫쿤. 네, 이 퍼가 아버지라는 뜻이래요. 야, 그냥 대놓고 그냥 아빠라는 그런 걸 좀 박아놨나 봐요. 칭호에서부터 이제 법왕을 자처한 당시의 온정적인 그 통치상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아유타야 왕조 시대에는 법왕의 통치에 신왕의 풍모가 더해지면서 왕은 곧 신의 아들로서 신과 동일시되는 태국의 절대왕정 체제가 수립됩니다. 절대왕조의 전통은 이제 입헌군주를 표방하는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단적인 증거가 왕은 지존의 존재이고 누구도 왕의 지위를 침해할 수 없으며 왕을 비난하거나 고소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 태국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야, 좀 이게 좀 세네 왕조가. 태국의 현 왕조인 이제 짜끄리 왕가는 바로 그 절대적인 왕권의 전통 위에 이제 군림하고 있는데 이 짜끄리 왕조 혹은 그 이것도 이름 어려워요. 라 라따나꼬션 라따나꼬시안 왕조라고 불리는 태국의 현 왕조는 1782년 딱신의 보좌관이었던 짜끄리가 톤부리 왕조에 이어 세운 태국의 네 번째 왕조로 현국인 푸미폰 대왕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짜끄리가 라마 1세고 이제 지금 현 국왕인 푸미폰 대왕이 라마 9세라고도 불리네요. 라마라는 말은 인도의 그 대서사시 라마야나에서 가져온 건데 라마는 왕 뭐 이런 뜻이래요. 네. 그리고 야나는 뭐 길 같은 거니까 뭔가 왕인데 이제 좀 길 어떻게 뭔가 길을 좀 제시하는 뭐 그런 하여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네. 하여튼 이 라마야나가 태국에 수용되면서 이제 라마끼안으로 변형되면서 라마가 국왕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는데 인도 대서사시의 주인공인 비슈누 신을 태국 버전에서는 프라람이라고 불렀고 왕은 신의 자녀라는 그런 신왕의 개념에 따라서 짜크리 왕조에 들어오면서 왕을 라마
티버디 혹은 람이라고 불렀는데 언제부터인지 이를 이제 외국인들이 라마라고 영어식 그으로 좀 표기하면서 좀 이게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 국민들은 왕을 칭할 때 이런 외국식 표기를 쓰지 않으면서 이제 국왕의 존함과 함께 뭐 무슨 무슨 대왕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무슨 무슨 국왕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 몇 대왕 뭐 이런 것처럼 한다고 합니다. 얘도 또 그 고집이 있네. 예, 태국 사람들이 또. 네. 짜끄리 왕조 시대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초기는 이제 아유타야 왕조의 전통을 답습했던 라마 1세에서 라마 3세의 지세고 중기는 서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그 변화의 바람을 겪는 근대화 시기죠 이게. 네. 네. 이거 쫓겨했는데 네. 누가 묵으라고 주는데 마네가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었어. 저 채무 씻겼어. 쫓겨했네. 네, 갑자기 또 맛있는 걸 또 주셨어요. 네. 하여튼 그 계속 이어가면은 그 근대화 시기인데 라마 4세에서 라마 6세 치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기가 이제 1932년 입헌 혁명을 통해서 이제 절대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정치 체제가 변화된 후부터 오늘날까지 라마 7세부터 라마 9세의 치세라고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짜끄리 왕조 초기에는 이전 왕조의 양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미얀마와의 잦은 그런 크고 작은 전쟁도 끊이지 않았는데 다만 세수입 부분을 확고히 해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태국과 이제 무역을 하는 외국 상인으로부터 이제 세금을 걷고 해가지고 국고를 좀 많이 불렸다고 해요. 네, 처음에는. 네. 하여튼 돈이 문제야 어디 가든. 네. 하여튼 그 짜끄리 왕조 그 중기에는 태국의 그 근대화로 가장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도 했는데 라마 4세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외국 선교사들에게 영어를 배웠으며 왕위에 오른 뒤에는 그들이 왕실에서 글을 가르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오, 야, 그래요? 이를 배경으로 한 유명한 영화가 왕관아. 이 왕관아가 그거구나. 이제 알겠네. 왕가나 정작 태국에서는 왕과 왕실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이 왕가나를 상영 금지시켰습니다. 예, 못 봐요 태국에서는. 야, 근데 이 왕가나가 그 다른 나라에서는 되게 흥행된 그런 영화죠. 이야, 이게 이 태국 이거구나. 하여튼 그 라마 4세는 자발적으로 나라를 개방하고 이제 서구 열강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는 서구의 과학 기술과 통치 방법을 습득해 나갔고 영국과의 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서구와의 그런 뭐 조약 체결은 이제 서구가 태국을 이제 문명 국가로 인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고 또한 그런 뭐 그래야지 태국이 국제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또 판단했다고 합니다. 1885년 영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은 태국은 그 관세 자주권을 상실하고 영사관 설치로 치외법권을 인정하게 되면서 사실상 반주권국의 처지가 됐지만 정치적인 그런 독립 같은 거는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더라도 하나는 좀 유지해야겠다. 뭐 이런 식이었나 보네요. 태국의 라마 4세는 왕가나의 그 모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왕가나는 이제 태국에서는 상영 금지돼 있어요. 네, 못 봅니다. 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막 좋다고 보는데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제 일컬어지는 왕이 라마 5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마 4세 다음 왕이겠죠? 네, 하여튼 이 라마 5세 왕을 이름을 어렵게 지어놨어. 쫄랄롱권, 네, 쫄랄롱권 대왕, 네, 이름이 쫄랄롱권이에요. 쫄랄롱권 대왕은 서구지향적인 개혁의 이제 수양자로 태국 근대화의 성군이었는데 그는 소위 짜끄리 개혁이라고 부르는 태국의 근대화를 주도하면서 뭐 도로, 뭐 운하도 파고, 뭐 화폐도 좀 개혁시키고, 뭐 이렇게 경제 같은 것도 이게 막 현대식으로 좀 바꾸고, 뭐 하여튼 뭐 행정이나 군대 뭐 이런 것도 뭐 서구식으로 또 바꾸고, 뭐 그리고 결정적인 게 또 신분제도 폐지해버려요. 야, 이거 대단한 양반입니다, 이 양반. 야, 스스로 이런 높은 양반이 신분제를 스스로 폐지시키는 그런 걸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야,
대단한 양반이구나 이 양반이. 네. 하여튼 신분제도 폐지하고 그리고 공식 그 교육기관의 창설도 하고 서우식 그런 뭐 의술 같은 거 그런 수술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도입하면서 대변화를 있게 하는 뭐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절대군주 체제하의 왕이었지만 쭌랄롱권 대왕은 왕의 의무, 즉 그러니까 국가 통치가 왕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인민의 그런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는 민주주의 사상을 갖춘 왕으로서 태국의 정치적으로도 근대화를 이루는데 큰 발판을 다져놓은 대단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야,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고종 그때였는데 많이 아쉽네요. 네, 태국은 이렇게 갑자기 화나네. 네. 하여튼 라마 7세부터 이제 현 국왕인 라마 9세 시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이제 변화가 절대군주제에서 입천군주제로 이제 전환한 건데, 이는 이제 라마 7세가 제위하는 1932년 태국의 소수 엘리트들이 일으킨 무열혁명의 결과로 짝그리 왕조가 들어선 한 150년만, 네, 그 정도 만에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유학을 하고 서구식 그 교육을 받은 귀족 자제들은 카나라사던으로 불리면서 린민당을 창설하고 이제 입헌군주제로의 전환을 꾀하던 차에 1932년 6월 국왕이 방콕의 궁전을 떠나서 후아힌이라는 별궁에 간 사이에 궁전을 장악해 버립니다. 네, 이들을 이제 무력 진압할 경우에 수많은 인명 피해가 심각한 뭔가 그런 전국의 혼란이 예상되니까 그냥 라마 7세는 굉장히 쿨하게 이 되게 쿨하네. 되게 쿨하게 그냥 그래 입헌 군주제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인정해버려요. 네. 야 빠르구나 이 양반. 이로써 인민당의 쿠데타는 이제 국가 통치제의 전환을 통해 가져온 그 구열 쿠데타로 태국 역사에 남게 된다고 합니다. 1932년의 역사는 이제 서구처럼 시민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군부와 민간 관료로 이루어진 소수 엘리트의 그 계층에 의한 그런 혁명인데, 특히 1938년 이후 태국의 정치 권력은 무력을 앞세운 군부에 의해서 장악됩니다.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으로 이제 태국 왕권은 잠깐 약화되는 듯 했지만 현 국왕인 그 라마 9세 헌신적이면서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카리스마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서 오늘날 짝그리 왕가는 좀 강력한 그 입헌군주제, 다른 입헌군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가에 비하면은 그 나라의 그 정치적 영향력이 좀 큰 좀 그런 왕조로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네. 태국 양반들이 좀 생각이 좀 있는 양반들이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연분홍의 못생기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에이데일리의 스포트라이트 듣고 이 짝그리 왕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연분홍의 못생기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에이데일리의 스포트라이트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부 문화의 날 그 태국 짝그리 왕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 이 짝그리 왕가의 노력 덕분에 이제 태국은 내시적으로 좀 정치 세계의 변화와 이제 외적으로는 이제 양차 그 세계대전 있죠? 1차, 2차 그 세계대전과 이제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대체로 전국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선도적인 그런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또한 그 전통적으로 탐라마차라는 불교 법왕의 자질을 갖춘 국왕들을 신뢰하였으면서 그 카리스마에 복종을 하는데, 태국 국왕의 카리스마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이제 왕들과는 분명 대조적인 느낌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런 국왕의 카리스마는 이제 앞으로 정치적 가치와 구조의 그런 세속화나 아니면 분권화를 지향하는 그런 태국 국민의 정치 의식에 따라서 이게 막 변화되거나 아니면 뭐 이게 축소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사회에서 국가, 종교, 국왕이라는 국가 이념의 유용성과 입헌군주제의 실용성이 인정되는 한 급격하게 국왕의 카리스마에 대한 그런 반대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은 별로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국왕이 완전히 이상하게 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뭐 이렇게 쿠데타가 진짜 성공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네. 짜그리 왕가는 이제 국민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왕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우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왕가나의 그런 주인공이 이제 라마 4세. 이름이 또 어려워요. 뭐야 이건 또 몽굿? 이름이 몽굿입니다. 네, 몽굿 국왕. 네, 이 라마 4세가 몽굿이에요. 네, 몽굿 국왕을 들 수 있는데, 이 라마 4세가 재위하던 시기에는 17세기부터 동남아시아 해양 지역에서 시작된 그런 그 서구 열강들의 식민 지배가 그 베트남이라든지 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같은 이런 데 있죠. 동남아시아 대륙 지역까지 이게 뻗치게 되는 그런 때였는데, 결국 태국에서도 서구 세력이 미치게 되니까 이제 라마 4세는 자고책으로 왕 주도에 의해서 이제 서구식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1855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홍콩 총독 바우링을 방콕에 보내서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던 때, 라마 4세는 버마와 청나라가 영국에게 굴복한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따라서 굳이 뭐 이렇게 무력으로 이제 영국이랑 그렇게 싸워도 이렇게 별 승산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아니 체감하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 예, 알고 있었어요. 그런 태국의 독립을 뭔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제 침략을 당하기 전에 뭔가 미리 자진해서 서양 세력의 뭔가 무무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쿨하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네. 1855년 4월 18일 영국과 바우링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조약은 태국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불평등 조약이에요. 뭐 약간 그 우리나라 그 강화도 조약이랑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라마 4세는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프랑스, 그리고 덴마크, 네덜란드, 프로이센, 뭐 벨기에 등 총 13개국까지 조약을 체결하는 일부 후퇴도 감행했는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체결한 불평등 조약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구 열강 사이에서 그런 균형을 잡으면서 태국은 국가의 자주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태국의 외교를 대나무 외교라고도 하는데, 바람에 따라서 좀 휘어지더라도 꺾이지는 않는 그런 대나무처럼 정세에 따라 더 강한 세력에게 기우는 외교 정책을 유연하게 취하면서 이제 되게 중립적으로 잘 했다는 거에서 외교 대나무 외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뭐 이렇게 라오스라든지 뭐 캄보디아, 미얀마 같이 이게 대륙 지역과 이제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같이 그 거의 대부분 다른 국가들이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을 때에도 라마 4세는 태국의 주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그 대나무 외교는 오늘날까지도 태국 외교의 중요한 특징을 이어오고 있는데, 몽굿 국왕은 외국과의 그런 조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로는 근대화 개혁에 이제 착수하기 시작했고, 왕족에게 엎드려 절하는 이제 부복제의 완화, 그리고 이제 교통통신 시설의 개선이라든지 뭔가 그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좀 관용적인 태도, 그리고 이제 강제노역에 좀 축소를 시키고, 그리고 영어를 또 많이 배우게 했어요. 네, 최초의 그 영어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군대 조직도 많이 개편하면서 육해공군의 이제 현대화, 네, 그리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 또 화폐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양반이. 네. 그래가지고 그 태국이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죠. 네, 거의 동남아시아에서는. 네. 뭐 다른 나라는 뭐 영국, 뭐 프랑스, 뭐 미국 뭐 이런 데는 막 다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태국은 그 되게 아슬아슬한 그 뭐라고 해야 지 중립적인 그 아까 대나무 외교라고 하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예, 그걸 좀 잘했어요, 얘네들이. 네, 되게 잘해가지고 얘는 식민 지배까지는 안 갔습니다. 네, 약간 그 뭐 주권을 조금은 좀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뭔가 그 독립적인 그런 거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종이 그 양반이었잖아요. 고종 양반이 이제 조선을 통치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태국처럼 좀 잘했으면 어땠을까? 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네. 그나마 이제 태국이 또 그 가능했던 게, 일본은 아주 작정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아주 작정하고, 일본 애들은 그냥 작정하고 그냥 우리나라 먹으려고 막 하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굳이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허전한 그런 느낌이어서 굳이 막 축제사자 달려들진 않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워낙 그렇게 좀 그랬으니까 축제사자 달려들다 보니까 또 뭔 얘기야 이게. 네, 하여튼 태국 국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라마 5세. 아까 그 되게 이름 어려운 왕 있죠? 쭈랄롱권. 네, 이름이 쭈랄롱권이에요. 네, 쭈랄롱권 대왕. 네, 라마 5세인데 짜끄리 왕조의 5대 왕으로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를 전락하던 시기에 서구식 문물을 수용하면서 이제 부복제라든지 아니면은 노예제나 강제부역의 폐지, 뭐 도박장의 폐쇄라든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이 양반이 뭐 이렇게 정치적인 것이라든지 뭐 경제, 뭐 문화, 뭐 이렇게 그런 개혁들을 아주 미친 듯이 당했는데 이게 다 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또 아주 위대한 왕으로 또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879년, 1897년 러시아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 10개국을 1차 순방하고 1907년에는 독일과 프랑스 등 10개국을 순방해서 이제 견문을 쌓으면서 태국의 근대화 헌신했습니다. 1907년이면은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록 이제 영국과 이제 프랑스에게 영토의 일부를 조금 양도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 이게 불평등 조약을 맺는 등 이게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지만 라마 5세는 그 서구 열강 틈에서 외교를 비롯한 국가의 자주권을 지켜내면서 스스로 근대화를 주도한 가장 뛰어난 군주로서 오늘날까지 태국의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느낌? 네,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왕이 세종대왕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왕이 이 쭈랄롱권 대왕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어려워 이렇게 쭈랄롱권. 네. 이처럼 라마 4세와 이제 5세로 이어진 그 태국의 근대화는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이제 교육을 받은 왕족과 귀족이라는 상위 계층의 국가의 변화를 주도했는데 이후에 일어났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입헌 혁명 있죠? 이게 그 입헌 군주제로 넘어가는 그 혁명의 일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위로부터의 개혁 전통은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현재 태국의 사회, 뭐 정치, 경제 분야의 변화는 각계에 있는 그런 가장 최상위 엘리트 계층에 의해서 주도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쯤에서도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미의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써니힐의 I Like You 듣고 이 짜끄리 왕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소유미의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써니힐의 I Like You 듣고 왔습니다. 지금 계속 일부 문화의 날 태국 짜끄리 왕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태국 사람들이 진짜 이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하는데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태국의 현 왕인 푸미폰 아둔야뎃 이 라마 9세 대왕도 이제 법왕과 신앙의 모습을 두루 갖춘 전통적 국왕의 특징을 오롯이 계승하고 있는데 이 푸미폰 아둔야뎃 대왕은 짜끄리 왕조의 이제 9대왕, 즉 이제 라마 9세인데 공식 명칭이 굉장히 길고 이름이 어려워요.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이게 되게 충격적이네. 이게 이 지금 현 태국의 현 국왕인 이제 푸미폰 아둔야뎃 대왕의 이제 공식 명칭이 뭐냐면은 이걸 해낼 수 있을라나? 프라밭솜뎃 프라뽀라 민타라마하 푸미폰 아둔야뎃 마히드라 티벳 사라바티버디 짜끄리 나리 버딘 샤민 드라티랏 버롬 마랏 버핏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되게 무지하게 기네 이거. 야, 이 몇 글자야 이게. 예, 굉장히 긴죠. 굉장히 당황했죠. 이게 이름입니다. 네, 야, 이 진짜 어렵네. 프라바솜뎃 프라뽀라 민파라타 마하푸미 폰야둔닷 마히트라티벳 사라마티버딧 짜끄리나리버딘 사야 민트라티랏 버롬맛낫 버핏. 야, 진짜 어렵네 이거 진짜. 하여튼 이름이 이렇게 깁니다. 네, 특이하고
1927년 12월 5일에 태어나서 1946년 이제 만 19세. 지금을 치면은 만 19세니까 이제 갓 20살 된 이제 국왕이죠. 네. 하여튼 그 나이에 이제 국왕에 등극한 이래로 현재 69년 동안 왕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 태국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현존하는 왕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야, 굉장히 오래 해먹네. 네, 부친이 미국 그 하버드 대학에서 유학 중일 때 태어난 이 푸미폰 대왕은 이후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스위스에서 이제 불어, 독어 그리고 영어 같은 거를 이제 공부하고 1946년 친형인 이제 마히돈 왕이 즉위 12년 만에 이제 승하하니까 9대 왕으로 추대돼서 이제 왕자를 또 개성했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왕이 오르자마자 이 푸미본 대왕이 섭정을 세우고 스위스로 다시 가가지고 유학했어요. 네, 사회학이나 뭐 정치학 같은 걸 이제 수학하면서 국왕으로서의 자질을 좀 키운 다음에 1950년 귀국해가지고 대관식을 치릅니다. 네. 이 양반이 또 생각이 있는 양반이네. 국왕에 이제 즉위하자마자 푸미폰 대왕은 어버이와 같은 백성을 돌보는 탐마라차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955년 10월 22일에서 11월 5일까지 불교도로 이게 출가해서 수행하고 그래요? 국민들의 이제 어려움을 직접 보살피기 위해서 1955년부터는 이제 이전의 왕들이 찾지 않던 낙후된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열악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국왕 개발 계획을 또 실시합니다. 그는 이 국왕 개발 계획을 통해서 국가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성공함으로써 이제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또 받게 되고 또 국왕으로서의 그런 카리스마도 갖추게 됩니다. 국왕개발계획의 그 왕실 자산과 민간 자본을 이용한 그 수자원이나 아니면 관계 개발, 뭐 토지 개발, 뭐 농업 개발, 연구 개발, 보건위생 개발, 뭐 이게 각종 개발들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화전 경작이나 아니면 아편 재배로 국제적 문제를 야기하던 그런 고산족을 위한 특별 계획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산악 지역에서 재배하는 그런 현물작물 같은 거를 권장 보급하고 이제 고산족의 삶을 좀 성공적으로 개선해냄으로써 소수 종족의 그런 삶에 대한 그런 개선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가지고 되게 넓은 범위에서 존경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이 양반이. 그뿐만 아니라 홍수와 가뭄같이 이제 번갈아 이제 오더라도 이제 낙후된 동북부 지역에 녹색혁명을 목표로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농민들을 위한 그런 인공 강우 기술을 직접 개발해서 이제 왕 자신이 특허를 받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푸미폰 대왕의 노력을 인정받아가지고 1988년 막사이사이상을 수여했으며 특히 고산족의 복지를 위한 개발 계획은 국제연합 유엔이죠. 유엔과 미국 뭐 이게 캐나다 뭐 이런 나라에서 재정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간개발 계획은 현재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으면서 이제 되게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푸미폰 대왕은 이제 신왕의 면모를 가진 국왕으로 태국 국민들에게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면서 이제 추앙을 받는 인물인데 그는 어느 다른 나라의 입헌군주제 국왕과는 달리 상징적인 그런 왕권 행사에 안주하지 않고 군부 쿠데타라든지 뭔가 전국이 불안할 때마다 높은 도덕적 권위로 시국을 안정시키는데 영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굉장히 힘 있는 그런 왕입니다. 네. 푸미폰 대왕은 이제 나라의 힘을 푸미폰 대왕이 뭐냐면 푸미폰이 그 나라의 힘을 뜻한데요. 네. 그래 아둔야대에는 이제 뭔가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권력 가진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약간 그런 이름들의 부합사시지 푸미폰 대왕은 다른 이제 입헌군주제 국왕의 지위를 넘어가지고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 중 가장 큰 칭호죠. 대왕이라는 또 칭호를 받는 이제 국왕으로서 태국 국민들의 숭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왕인 것 같습니다. 네. 야, 근데 진짜 오래 해먹네. 야, 태국이 진짜 알면 알수록 되게 신기한 나라인 것 같아요. 네. 참 신기한 나라야, 이 나라는. 네. 이름도 어렵고. 네. 그러면은 이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 마치면서 이제 2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2부 넘어가는 또 그때 또 저희 야음상가시장 그 문화교실, 노래교실 노래를 또 듣고 와야 되니까 네, 그 노래를 또 듣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 유연상의 고삐, 그리고 현다의 껄껄껄, 남진의 내 나이는 50, 60, 그리고 유진아의 내 사랑아,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권매령까지 7곡 듣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야음상가시장 그 문화교실, 노래교실에서 하는 그 노래를 또 듣고 왔는데 유연상의 고삐, 그 현다의 껄껄껄, 남진의 내 나이 50, 60, 그리고 유진아의 내 사랑아,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곤배령까지 총 7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들이 참 좋아요 다. 네, 오늘 1부에서는 문화의 날, 태국 짝끄리 왕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하는데 2부에서는 이제 뭐 심리 테스트도 다 함께 하는, 이제 심리 테스트도 하고 과학 산책도 하고 이제 퀴즈를 통해서 상품을 드리는 퀴즈 빵빵 시간도 가지는데, 먼저 그 심리 테스트 들어가기 전에 또 신청곡이 또 들어왔어요. 그 저희 야암상가 시장 어플리케이션 있죠? 거기에 또 신청곡이 들어왔네요. 아이디가 내가 내다. 네. 내가 내다님께서 이제 신청하신 곡인데, 장녹수와 밤차로 떠난 여행 좀 틀어달라고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좀 감사드립니다. 이 내가 내다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노래 듣고 바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미경의 전미경이 부른 장녹수부터 듣고 이제 나훈아의 밤차로 떠난 여행 듣고 여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전미경 씨가 부른 장녹수, 그리고 나훈아의 밤차로 떠난 여인 듣고 왔습니다. 네, 내가내다님께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2부 첫 번째 시간은 함께하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제 기침하다 혀를 깨물어서 지금 발음이 좀 안 좋아요. 네, 혀 아파. 하여튼 심리 테스트, 네, 다 같이 하는 심리 테스트니까 뭐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겁니다. 네, 혹시 이렇게 죽 자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네, 천천히 그냥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할게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읽고 싶은 잡지의 특집 기사는, 네, 그 헤어숍에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동안에 파마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염색을 하거나 그럴 때 그 종업원이 잡지를 줍니다. 네, 그 잡지를 이제 봐요. 근데 다음 중 어떤 페이지를 읽고 있을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번,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1등 주부가 만든 접대 요리 특집. 네, 요리 특집을 본다. 2번, 고급스럽고 매혹적인 파티 패션 특집. 네, 옷이죠 이게. 3번, 나만의 힐링 여행, 남들은 모르는 주말 온천 여행. 그리고 4번, 멋스러운 셀프 인테리어, 깔끔한 수납배 기술. 네, 어떤 특집을 읽고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다시 알려드릴게요. 1번,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1등 주부가 되는 접대 요리 특집. 그리고 2번, 고급스럽고 매혹적인 파티 패션 특집. 그리고 3번, 나만의 힐링 여행, 남들은 모르는 주말 온천 여행 특집. 그리고 4번, 멋스러운 셀프 인테리어, 깔끔한 수납의 기술 특집. 네, 저는 3번 나만의 힐링 여행, 남들은 모르는 주말 온천 여행 특집을 고르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심리 테스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심리 테스트냐면은 내가 나에게 하고 있는 거짓말을 알 수 있는 심리 테스트래요. 일단 먼저 1번,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1등 주부가 만든 접대 요리 특집을 고르신 분은 나는 행복해, 나는 아주 행복해, 지금의 생활에 만족해 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자신의 상황에 고민이나 불만은 없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고르신 분들은 지금 충분히 자신이 행복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걸 고르신 분들은 남들보다 몇 배로 행복해지기를 원해하고 있고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의 행복을 쫓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주변 친구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상담을 자주 해주는 편인데, 하지만 이건 곧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의 반증일 수도 있다라고 여기 적혀 있네요. 그런가요? 오, 오, 그렇구나. 그럼 다음 2번 고급스럽고 매혹적인 파티 패션 특집을 고르신 분들. 나는 남들과는 달라. 남들보다 유능해. 예, 전반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잘 돼가고 있을 거라는 거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걸 선택하신 분들이 자신이 꽤 능력 있고 유능해서 일을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믿음이 오래전부터 이런 분들의 몸에 밴 그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겉으로는 강한 척하는 분들이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뭔가 나는 실속이 없는 사람 같아. 나는 뭔가 그런 불안감을 이렇게 좀 감추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의외로 여린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불편한 진실을 좀 확인하고 싶지 않은 거기 때문에 주변을 좀 잘 둘러보고 지금 자신을 부러워하는 치켜 세워주는 사람들하고만 사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런가? 그러면 3번 나만의 힐링 여행, 남들은 모르는 주말 온천 여행. 저도 이걸 했죠. 이걸 선택하신 분들은 나는 개성이 넘쳐. 네, 남들에게는 없는 재능이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가? 당시 이런 분들은 이제 자신을 누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개성을 가지고 있고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지만 이런 믿음이 오히려 스스로를 속이는 벽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그 재능이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질투하거나 무척 부러워하는 듯한 그런 눈치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진짠가?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가 많다고 하는데 일부러 모른 척한다거나 아니면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척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건 약간 맞다. 예. 사실은 이제 누구보다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건데, 야, 약간 좀 맞네요 이게. 맞는 것 같긴 하네. 예. 기분 탓인가? 되게 맞는 것 같네. 네. 그리고 마지막 4번 멋스럽고 멋진 그 셀프 인테리어 깔끔한 수납 기술 특집을 고르신 분들은 나는 성실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이야. 네, 사교성이 밝아서 누구와도 쉽게 친해진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를 나름 이렇게 성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협동심이 좀 강해서 다른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런 속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진짜 당시 이런 분들의 이제 협동심이 강하다기보다는 단지 소외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여기에. 과연 역발상이네 이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과 성격이 잘 맞거나 자신이 속해 있는 무리의 친구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지만 반면에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이나 어색한 사람에게는 좀 차갑게 무시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여튼 이게 재미로 보자는 심리 테스트니까 이게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좀 곤란합니다. 네, 그냥 한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진지하게 하면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네. 그럼 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혀를 깨무니까 이제 발음이 안 되네.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듣고 두 번째 시간 과학 산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 2부 두 번째 시간 과학 산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학 산책에서는 해남 이쿠누스라는 공룡에 대해서 제가 살짝 파봤습니다. 네, 이 해남 이쿠누스가 뭐냐면은 영국 캠브리지 국제전기센터로부터 21세기 위대한 과학자 2000인에 선정된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허민 교수가 1996년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일대에서 초식 공룡과 익룡의 발자국을 발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헤나미쿠누스가 이제 그 발자국이나 그런 화석으로 이제 발견된 그런 익룡인데 이게 대단합니다. 네, 그 해남의 그 우항리 지역에서 발견된 이 익룡 발자국 화석의 학명으로 테르탁딜로이드 종류 가운데 새로운 종으로 해석되면서 2002년 헤나미쿠누스 우항리 엔시스라는 학명으로 영국 지질학 학술지인 지오로지컬 저널에 기재됐다고 합니다. 이 헤나미쿠누스는 이제 날개를 편 길이가 무려 10m래요.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네, 이 무슨 날개 핀 게 뭐 10m야? 그럼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5명 넘게 들어가는 거, 6명 들어가네 이게. 다른 익룡들과는 달리 물갈퀴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지어서 생활하고 주로 갯벌에서 조개나 지렁이 등을 잡아먹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는 그 헤나미쿠누스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그 골격 화석은 발견되지 않아서 자세하게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 연구가 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헤나미쿠누스는 이제 익룡 발자국 학명인데 1996년 우항리에서 처음으로 30여 점의 익룡 발자국이 발견된 것은 아시아에서는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는 7번째로 발견된 익룡 발자국 화석이래요. 이게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최초이고 전 세계에서는 7번째로 발견된 화석입니다. 또 가장 큰 익룡 발자국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네, 익룡 그나마 이 7번째인데 그나마도 가장 큰 화석인 거죠. 네. 이 헤나미쿠누스는 목이 매우 길고 가늘었으면서 이제 상당히 큰 머리에 창처럼 길고 날카로운 부리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다른 익룡들에 비해서 긴 뒷다리를 갖추고 있고 땅 위에서 움직일 때는 날개를 접은 상태에서 네 발을 모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 위에 있을 때는 그 이게 엉금엉금 이제 기어가는 듯이 하다가 이제 날려고 하면은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는 거죠. 네, 그 날개가 무려 10m. 야, 대단한 거네. 진짜 엄청 크네. 한때는 이 헤나미쿠누스의 생활 방식과 먹이를 잡는 방식이 지금의 물갈매기랑 좀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황새와 비슷했을 거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헤나미쿠스는 주로 얕은 해안가에서 이제 물고기를 비롯한 작은 동물을 잡아먹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헤나미쿠스는 이제 그 2년에 걸쳐서 96년부터 98년까지 2년에 걸쳐서 대규모 발굴 작업에 의해서 드러난 세계 최대 규모의 익룡 발자국 중에 새로운 종으로 명명된 익룡 화석인데 총 447점의 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대요. 야, 엄청 많이 됐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그 처음 발굴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그 난생 처음 되게 특이하게 생긴 발자국이었기 때문에 이 발자국의 주인이 어떤 공룡인지 알 수가 없었대요. 근데 1997년 해남에서 개최된 세계 공룡 심포지엄에 참가한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로클리 교수에 의해서 익룡 발자국으로 이제 공식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허민 교수나 이게 다른 박사들과 함께 연구를 한 결과 이게 전혀 새로운 형태의 대형 익룡 발자국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뭐야 저거 학명을 보면 해남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지역 이름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가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해남 여기 가면은 또 이 박물관 같은 게 또 있어요. 또 가면은 이게 뭐 이렇게 모형으로 이게 돼가지고 이게 있는데 되게 멋있습니다. 네. 언제 한번 나중에 제 아이가 생기면은 한번 이 해남 가가지고 보고 싶어요. 네.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또 이런 거 보는 거. 네. 또 우리나라에 또 이런 익룡 발자국이 있다는 거 보니까 되게 또 뭔가 뿌듯합니다. 네. 괜히. 네. 우리 한반도에도 공룡이 되게 많았대요. 각종 그 종류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그래가지고 요즘 또 떠오르는 그런 곳이 네,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라고 합니다. 네, 북한은 잘 못 가잖아요. 다른 애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한에 우리나라에 좀 와가지고 막 발굴하려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갑자기 되게 뿌듯하네. 네.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제시의 센 언니 듣고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제시의 센 언니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 그 퀴즈 빵빵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네, 퀴즈 빵빵 시간에는 저번에 제가 좀 퀴즈를 드렸잖아요. 그 뭐야,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월수금 시민 DJ로 활약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1번 임 DJ, 2번 옹 DJ, 3번 양 DJ 이렇게 했는데, 네, 추석 때 많이 바쁘셨나봐요, 사람들이. 네, 그 주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그 맞추신 분들 있잖아요. 저번 네, 제 나이 묻는 거, 제 그 뭐 이렇게 야음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의 나이는 30대다, 맞으면 O, 아니면 X, 이거 맞추신 분들이 제가 또 그 알려드렸는데, 그 아직 오늘 상품권이 안 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닥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 주 퀴즈는 네, 이번 주 퀴즈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꼭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신청곡이나 아니면 사연 같은 거 주시는 분들 한해서 또 제가 추첨을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 드리니까 많이 사연이나 그런 뭐 신청곡 같은 것도 저희 야음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쪽으로 주시면 제가 또 추첨을 통해서 또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니까 또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야음상가 시장 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또 있습니다. 네, 거기 또 하시면은 신청곡이나 사연을 올릴 수 있는데, 거기에는 핸드폰 번호나 이런 거 적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네, 신청곡 하여튼 거기도 많이 올려주시면은 제가 거기서도 좀 추첨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저번에 아까 밥 먹느라 좀 한 30분 정도 늦게 했는데, 한 2, 30분 정도 늦게 했는데 제가 늦게 끝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4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이게 할 게 되게 많은데, 이 해나미 쿠누스도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아주 급 끝냈어요. 네, 이게 은근히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좀 끊고 그랬는데, 네, 어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벌써 추석 끝나고 제가 와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게 금방 끝났어요. 어제 하고 오늘 방송하니까 이번 주가 딱 끝났습니다. 네, 이틀만 방송하고 또 끝나니까 조금 아쉽네요. 뭔가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다시 평상시대로 또 하니까 또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야암상가 시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보이는 라디오 뭐 신청곡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으로 김은하의 사랑의 돌직구 틀어드리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아주 재미나고 알차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2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